자, 우리 9단원 이제 진도 나갈 건데, 9단원이 선생님 봤을 때 공통수학 1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9단원은 나중에 고2, 고3 것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것도 다시 정리 잘 하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완벽하게. 알겠죠? 네, 외울 게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공책에다 정리하면서 외워보다 보면은 다 외워질 거야. 그리고 9단원이 끝나면은 이젠 10단원부터는 경우의 수하고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과목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이 좀 다른 단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9단원부터. 자, 여기 여러 가지 부등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단원이 2개로 분류가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7페이지에 2차 부등식 써 있잖아. 그죠? 여기 2차 부등식 전까지가 한 파트라 생각하면 되고, 2차 부등식부터 이제 다른 파트라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 오늘은 2차 부등식 전까지 배울 테니까 알겠죠? 잘 들으시고. 자, 같이 필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 좀 이렇게 쫙 펼쳐봐야 돼요. 책 좀 펼치면은 왼쪽에 이면지 있지. 책 교재에다가 왼쪽에다 필기를 해봐. 쌤은 여기다가 필기해 줄 건데, 너네 그 책 펼친 다음에 왼쪽에다가 적으면 돼. 빈 공간에다가. 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등식.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당연히 하는데, 등식이 몇 종류가 있었니? 2종류지.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다 배웠고,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참이 되게 하는 그 값들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면 뭐 하라라는 거야? 방금 얘기한, 그렇지, 해를 구해라. 여기까지 뭐 많이 했던 거지? 그렇지. 자, 항등식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대입하든 성립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이건 얘들아, 등호로 연결된 등식에서의 얘기였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웠죠. 무슨 부등식 배웠어?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배웠단 말이야. 이런 거 맞아? 1차 부등식은 봐봐, 어떻게 풀어요? x 있는 거 모으고 없는 거 모으고 x 개수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그건 1차 부등식에 너무나도 제한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배우는 건 1차가 아닌 부등식들도 계속 배울 거 아니야 앞으로. 그지? 그리고 이런 부등식 또한 일단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호로 연결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지. 근데 얘도 방정식, 항등식으로 등식이 나뉘었던 것처럼 이 부등식도 나뉜다라는 거를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등식이 방정식, 항등식 나뉘었던 것처럼 부등식도 방정식, 항등식처럼 나뉘거든. 근데 이름이 좀 달라. 자, 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조건부등식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리고 항등식에 대응되는 대절대부등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적었지? 자, 조건부등식은 등식에서 따지면 마치 뭐 같은 거라고? 방정식 같은 거야, 방정식. 뭐 얘도 뭐겠어, 그러면? 미지수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이번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되겠지. 됐지? 적어주시고, 요걸 그대로 선생님이 썼다라 생각하시면 돼. 미지수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이번엔 등식이 아닌 부등식을 우리는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공통수학 1에서는 얘들아 얘를 주로 배울 거야. 얘를. 그럼 얘는 어디서 다루냐면 공통수학 2에서 배웁니다. 적어두세요.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1에서 배우려는 부등식은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은 공통수학 2에서 배울 건데, 근데 우리 지금 공통수학 1 배우는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절대부등식들이 몇 개 있어서 선생님 알려줄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예를 적어봅시다. 예시. 부등식이지? 그럼 얘는 조건부등식 아니면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조건부등식일까 절대부등식일까? 이게 항상 성립돼?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도 어때요? 얘는 19인데 얘는 성립되니? 성립되네, 그죠? 근데 몇 넣으면 성립이 안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뭐 10 넣어볼까 그러면? 10 넣으면 마이너스 50에서 14 더한 거랑 10 넣으면 얘가 더 큰 거지.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부등식인 거야? 항상 성립이 안 되는 조건 부등식이다 이런 거야. 그지? 그럼 얘를 풀어라 라고 나오면 뭐예요? 이젠 똑같이 방정식처럼 해를 찾아라 라는 뜻인 거고, 자, 얘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써놓고, 잘 봐. 이거 해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 지금 다 찾을 수 있지. 이게 몇 차 부등식이라서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기억하고 있어. x 있는 항 모으고 상수항 모아서 x 개수로 양변 나눈다지. 자, 이렇게 1차 부등식 푸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자, 고등학교로 넘어가서는 1차 부등식이 아닌 2차 이상의 부등식들도 나오겠지. 자, 얘네들을 어떻게 풀지는 이제 선생님이 뒷장에서 알려줄 건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차 이상 부등식은 적어두세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푼다라고 적어놔. 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 우리 지금 고등학교 거 배우는 거니까 일단 1차 부등식은 웬만하면 안 나오고, 1차 부등식은 모으고 나눠서 푸는 건 알잖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1차가 아닌 부등식들을 어떻게 풀래를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교 거니까. 근데 어떻게 푼다고? 그래프 이용해 푼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암기하세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선생님 뒷장에서 알려줄게.
자,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1차가 아닌 부등식들은 앞으로 대부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라는 거 먼저 외우시고, 얘는 일단은 해 구해보자고. 이건 1차 부등식이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5x 넘어가면 8x 되지. 16 해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마지막에 얘들 뭐도 조심해야 되긴 하니, 1차 부등식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면 x계수가 무슨 수면, 음수면 부등호 방향 뭐 해야 돼? 바뀌는 거 다 기억하지? 자, 방금 봤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예시 또 이어 적으세요 밑으로. 자, x제곱이 0 이상이다 라고 써있네. 얘도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절대부등식인가 아니면 조건부등식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항상 성립된다 했잖아. 항상 성립돼야 하는데, x가 실수일 때 얘들아 제곱하면 0 이상이다는 무조건 성립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등식이 뭐고 절대부등식이 뭔지는 알았잖아 우리가. 그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몇 개 외워야 되거든. 자세한 절대부등식 내용은 공통수학 2에서 배우지만 지금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표 절대부등식이 있고 꼭 암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가 방금 적었던 거, x제곱이 0 이상. 두 번째, 절대값 x는 0 이상. 자, 얘도 항상 성립되는 거 알겠어? 절대값 씌웠을 때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파생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얘도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생각, 항상 성립되니 안 되니? 항상 성립되잖아. 절대값 자체는 0 이상의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3보단 큰 게 맞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알겠어? 오늘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얘 둘은 간단한 거고, 이제 3번에 별표 치세요. 자, 얘 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된다는 건데, 이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뭘 대입하든 간에 항상 성립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그러면 증명을 해봐야 돼. 왜 이게 진짜 절대부등식일까? 증명 어떻게 할까? 자, 다시, 이게 조건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이라는 거거든. 항상 성립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절대부등식이야? 자, 이거는 이 증명하는 증명 방법을 외우셔야 되는데, 증명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완제로 묶어볼 것이야. 완제로 묶자. 자, 완전제곱식으로 묶은다는 거는 이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면 이거 1이니까 절반이면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더해주시고. 4분의 1을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한번 빼야지. 빼주시고, 뒤에 원래 있던 상수항은 다시 더해놔야 되지. 플러스 1까지. 그치? 이 앞에 세 개가 뭘로 돼? x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되지. 거기다가 얘 두 개 더하면 4분의 3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때 얘들아? 이게 항상 0보다 크다가 확정이 돼야 안 돼? 되지? 왜냐면 얘 봐봐요. 이 친구는 제곱 상태잖아.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4분의 3을 더 더해주면 어때? 0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이해됐어?
0 이상 값에다가 4분의 3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커야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확인을 할 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본다는 이걸 기억하라고 얘들아. 요걸 암기라고 저거는. 그럼 얘 절대부등식이야 아니야? 확인을 하라고요. 알겠죠? 어떻게 확인해? 뭘로 묶으라고? 완제로 묶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문제 풀 때 쓰여 이게. 알겠지? 이거 기억을 해놔. 이 2차 부등식 자체가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은 완제로 묶어보면 되는데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필요하지. 4분의 1 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에 4분의 3이 되지만 얘는 어쨌든 0 이상인 거고 거기에 어떤 양수를 더해주면 0보다 커진 건 맞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예시 하나만 더 적어보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항상 성립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확인하라고. 알겠지? 어떻게? 완제로 묶어라. 됐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묶이고 얘는 4분의 11 되니까 0 이상의 양수 더하면 0보다 크다 확정되지? 자, 이까지 적으세요 이제. 자, 이거 지금 빨리 같이 외우면서 들어야 돼. 어떤 2차식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싶을 땐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절대부등식임을 확인해 봐라. 자, 이제 여기 본문 내용 들어갈 건데, 자, 지금까지 한 거 잠깐 복습하세요. 보셔요. 등식이 방정식, 항등식 나뉘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등식도 방정식, 항등식 같이 나뉘는데 이름은 다르다는 거지.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리고, 조건부등식은 방정식 마냥 해가 있어서 그 해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1차 부등식 수준은 모아서 나누면 나왔지만 1차가 아닌 부등식을 앞으로 배울 거고 걔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되는 부등식인데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외우라는 거지. 얘랑 그냥 안 외워도 외워지지 알아서. 실수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던 거고 절대값이 0보다 이상인 것도 당연하잖아.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의할 점이 요거. 이런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가 절대부등식인지 확인할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확인해 봐라까지. 오케이? 좀 다시 1페이지로 오세요. 자, 부등식은 크게 뭐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라 써 있는데 이거 첫 번째 건 그냥 무시하시고 우린 이거 두 개만 묶어두세요.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만 묶어. 방금 얘기한 대로 조건부등식이라는 거는 등식에서의 방정식 같은 거라 생각을 하면 되고, 절대부등식은 항등식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 표시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줄게. 부등식이 기본 성질인데, 자,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별 붙이시고 곱하기 5.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필수 암기라고 적으시고. 근데 우리가 외우려고 보면, 자,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부등식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 더하기 3이 당연히 5잖아. 요걸 모르면 부등식에선 얘가 뭔지를 모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완전 기초적인 얘기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완전 기초적인 얘네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런 거야. 봐봐. 너네 선생님이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양수를 곱했어, 음수를 곱했어? 음수 곱했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당연히. 그런 얘기들 여기다 써놓은 거야 얘들아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음수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무조건 필수로 다 외우시고, 근데 여기 봤더니 너무 많잖아. 7개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딱딱 줄 테니까 걔네들 집중적으로 외우세요. 알겠죠? 자, 1번 봐. 자, 1번은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 7개 중에 벌써 1개는 그냥 알아서 외워진다.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큰 건 당연하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면은 이거 두 개를 얘들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A랑 C의 관계를 봤을 때 A는 C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자, 1번 끝 됐지? 그치만 너네들 집에서 그 개념 정리 해올 때 이런 것들 다시 한 번씩 적으면서 이렇게 곱씹어서 복습해와. 아는 것도 이미 다 적어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A가 B보다 클 때, 자, 너네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뭐 음수를 빼든 음수를 더하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그래서 2번도 외워진 거 그냥 알아서 알고 있던 거지. 자, 3번. 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A가 B보다 큰데 C가 양수잖아. 양수를 양변에다 곱한 거야. 양수 곱할 때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나눌 때도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3번까지는 이미 다 아는 거야. 됐어? 자, 4번에 잠깐 별표 조만하게 치세요. 자, 슬슬 중요해지겠지 이제. 4번 봐.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작대. 자, 밑에 음수라고 적어놔. C 밑에다가. 근데 얘도 우리가 중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 다 알지.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놔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여기 윗줄 별표 좀 치세요. 자, 잘 봐.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 바뀐다. 4번까지도 알고 있던 내용이지 지금. 자, 5번도 별표 2개. 자, 5번은 밑에다 따로 적을게 선생님이. 여기 박스 밑에다 얘들 뭐라 적냐면 조만하게 5번이라고 하고 적어놔. 자, 우리가 5번에 별표 2개 쳤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양수끼리의 대소관계는 무조건 역수 취하면 방향 바뀐다. 외우세요. 음수끼리의 대소관계도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자, 무슨 말이냐면 4하고 9하고 9가 크지? 근데 부등호 봐.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더 커지지? 자, 양수끼리일 때 역수 취하면 방향 바뀐다. 기억할 수 있겠지? 음수일 때도 확인해봐. 마삼마사 봤을 때 마삼이 더 크지? 근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더 뭐하는 숫자야? 큰 숫자인 거 알지? 이렇다는 거야. 근데 뭐가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 할 수도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음수 양수는 어때요? 마이너스 4하고 9하고 비교해요. 자, 음수 양수는 역수 취한다고 방향 바뀔까? 얘는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게, 역수 취하면 얘는 그대로 음수는 음수고 양수는 양수니까 양수가 더 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기억할 수 있지 이거? 그러니까 음수 양수의 대조관계는 역수 취한다고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가 없이 당연하잖아. 음수 역수는 음수, 양수 역수는 양수인데 양수가 커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뭘 외운다? 우리는 양수끼리일 때는 방향 바뀌고 음수끼리일 때도 방향 바뀐다를 기억하라고. 됐어? 잘 체크해 두시고. 자, 나중에 근데 이런 거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도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사람들 분명히 나와요.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자, 6번 별표 3개 치세요. 자, 6번도 여기 밑에다가 적자. 자, 6번은 너무 중요하거든. 아,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 풀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성질인데, 자,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양수래. 집중해봐. 그냥 지금 봐봐. 제곱을 했어. 뭐 했다고? 제곱을 했어. 서인, 숫자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자,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양수를 제곱했어. 성현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자,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라고 생각 들지? 맞잖아. 루트 씌우세요. 자, 루트 A가 클까 A가 클까? 루트 씌우면 작아질 것 같지? 제곱하면 커질 것 같지?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다시 다 바로 잡아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제곱하면 숫자가 커질 것 같은데 3분의 1은 제곱하면 몇 되니? 9분의 1이 되잖아. 커져 작아져? 작아진단 말이야. 알겠어? 5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25가 돼서 커지지. 그러면 어떤 양수는 제곱했더니 작아지고 어떤 양수는 제곱했더니 커지잖아. 그러면 그런 성질이 지금 좀 다르다라는 건데, 그걸 선생님이 가장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양수는 두 종류다라고 알려줄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 해봤을 수 있는데, 양수는 얘들아 두 종류야. 일단 양수라는 건 0보다 큰 숫자잖아. 0보다 큰 수. 양수는 두 종류인데, 자, 어떻게 두 종류냐 봐. 숫자 1을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기억하세요. 몇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1을 기준으로.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자, 우리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서인이 0보다 양수는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인데 그 중에 1 있지. 1을 기준으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성현이 0하고 1 사이에 몇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3분의 1, 그죠? 수없이 많지. 걔네들과 1보다 큰 양수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를 생기면 그냥 소문자 A라고 나타내 볼게. 1보다 큰 양수를 그냥 소문자 B라고 해볼게. 편의상. 네, 소문자 B에는 뭐 4도 있고 6도 있고 뭐 루트 17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1보다 큰 것들 쌤 B라고 한 거야. 이때 첫 번째,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자, 잘 봐. 지우, 제곱하면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그치, 0과 1 사이에 있는 A는 이제 제곱하면 작아지는 게 맞지? 근데 이걸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음수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0보다는 큰 건 유지가 된 상태로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자,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게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얘들아 대수라고 배운단 말이야. 공동수학 1, 2 다음에 대수거든. 대수 1단원이 요 내용이 나와. 요 내용 지금 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 정확히 기억해야지 고2 때 딱 1단원 배울 때 수월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유림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제곱하면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작아져 숫자가. 근데 0보다 더 작아져서 이 음수 쪽으로 넘어가지지는 못해. 그렇게 작아지진 못하고 0으로 다가가면서 0에 가까워질 뿐. 그러니까 작아는 지대 0보단 크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될까를 보세요. 서인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트 씌우면 숫자가 커진다라는 느낌이야, 작아진다는 느낌이야? 작아지잖아. 9 루트 씌우면 3되잖아. 작아지잖아. 근데 그런 건 1보다 큰 얘네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실 3분의 1 루트 씌워볼까? 루트 3분의 1 되지. 뭐가 큰 거야? 자, 얘를 루트 안으로 넣어봐. 너는 알지? 5를 루트 안으로 넣을 때 뭐에서 집어넣어? 제곱해서 넣잖아. 똑같이 넣어보세요. 3분의 1 루트 안으로 넣으면 이거 9분의 1 되지. 루트 9분의 1이 커, 루트 3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야지, 루트 3분의 1. 그치? 아, 얘는 루트 씌웠더니 오히려 숫자가 커져, 작아져? 커졌다고 지금. 말 이해돼? 근데 여기도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루트 씌우면 숫자가 커지는데, 응? 선생님이 아까 몇 기준으로 양수가 두 종류라 했었어? 1기준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이지. 근데 제곱하면 다시 루트 씌우면 숫자가 커지긴 커지는데 1을 넘어가면서 커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0과 1 사이 세 개에 갇혀 있는 채로 커지긴 커지되 1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니? 자, 세 번째. 0과 1 사이에 그럼 있는 애들은 선생님 방금 말한 거대로라면은 제곱해도 이 0 바깥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루트 씌워도 1 바깥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유일하게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역수예요. 역수. 그렇지. 역수를 취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들은 1보다 큰 쪽 세 개의 숫자로 바뀔 거야. 3분의 1을 역수 취하면 3 되잖아. 1보다 커졌지? 적으세요. 봐, 얘들아. 제곱하든 루트 씌우든 0과 1 사이 세 개 갇혀있다를 기억해. 이거 중요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그 1보다 큰 쪽 세 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수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 적었지? 2번. 1보다 큰 쪽에 있던 양수들은 제곱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던 상식대로 그냥 커진다라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더 커져. 그리고 루트 씌우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서인이 루트 씌우면 숫자가 작아지되 작아져도 1보다 더 작아져서 이쪽으로 가질까 안 가질까?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1보다는 큰 상태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1보다 큰 양수들을 0과 1 사이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을까? 역수 취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수 취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1보다 큰 건. 자, 얘네들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자, 그 다음에 7번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양수끼리 대소 비교는 제곱해서 비교하거나 루트 씌워 비교해도 바뀌지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3하고 5하고 비교해봐. 5가 크지? 제곱해도 5가 크지? 루트 씌워도 루트 5 쪽이 크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맞나 틀린 거 판단해봐. A, B가 둘 다 양수래. 집중.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대요. 그러면 B가 A보다 크다라 해도 돼야 한다. 된다는 거 알겠지? 양수끼리는 이 대소비교가 제곱해도 안 바뀐다며.
그럼 이거 제곱하면 a, b로 바뀌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것까지 적으시고. 근데 언제만 얘들아 여기 있다 이거 꼭 체크해놔. 양수끼리 대조 비교할 때만이에요. 양수끼리. 마3하고 마5 같은 걸로 하면 안 되지. 봐봐. 마3이 더 크지. 제곱하면 어때? 얘가 더 커지잖아. 이런 음수일 땐 이 말이 안 먹힌다고 얘들. 제곱하여 비교했을 때 더 크던 게 원래 더 큰 게 크다가 유지가 안 돼. 음수끼리는. 양수끼리일 때만 이거 성립된다는 말 이해됐지? 적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 해서 7개 배웠는데 7개를 정확하게 공책에 적으면서 다 외워오시고, 특히 지금 별표 친 것들은 더 주의를 해서 외워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내용은 금방 끝납니다. 여기는 부등식의 사칙연산은 여기 오른쪽 밑에다가 그냥 적어놔 봅시다. 쉐입하고. 어떤 거의 범위라는 거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라고 적어줘. 최소에서 최대까지. 자, x가 3부터 7, y가 2부터 5인데 x 더하기 y의 범위는 그럼 뭘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근데 범위라고 하면 이게 얘들아 최소, 여긴 최대 이렇게 적으라는 거잖아. 최소는 몇일까? 서인이 x가 3부터 7이고 y가 2부터 5지. 그럼 여기에서 몇몇 더했을 때가 제일 작아? 자, 근데 4하고 3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는 선생님 x, y를 자연수라고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3.1도 있는 거야. 3.01도 있고. 이런 자연수, 정수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지금. 다시. 몇몇 더했을 때일까? 3하고 2를 더해야 돼. 3하고 2 더하면 몇 대 근데? 5지. 그럼 이거 5부터 최대는 몇 가지겠어? 7, 5 더했을 때가 제일 크지.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근데 잘 봐. 실제로 x, y가 서인이 x가 3이고 y가 2일 수가 있어 없어? 등호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x가 3일 수는 없잖아. 3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y도 2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는 얘들아 5일 수는 없고 5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 x랑 y가 3하고 2가 될 수 있으면 5가 되겠지. 얘가 갖다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3하고 2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보다 5보다는 큰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얘기했어? 적어줘. 자, 그럼 x 빼기 y는 서인이 x에서 그러면 뭔가를 선택해서 y에서 뭔가를 선택한 걸 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최소를 찾아야 돼. 최소 최대를. 그러면 뺄 때는 서인아 이게 최소가 되려면 x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최소를 찾으려고 하면 가장 작은 거고 y는 가장 큰 걸 뺐을 때 그때 제일 작아지지. 그럼 x가 제일 작은 게 몇이야 여기에서? 서인이 몇?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y에서 제일 큰 건 얘들아 5지. 이렇게 빼라고. 그럼 몇 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근데 물론 실제 x가 3, y가 5일 수는 없다 했잖아 선생님이. 얘네가 등호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뺐을 때도 이 값이 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고 마이너스 2보다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해놓는 거잖아요 여기가. 같을 수는 없고.
이거 이해돼 다? 그럼 서인이 거꾸로 최대는 어떻게 돼야겠어? x에서는 가장 뭐한 거, y에서 가장 뭐한 거 찾아야 돼. x는 가장 큰 거, y는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해서 빼면 5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거 얘들아? 적어줘.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봐봐. 그럼 얘네의 최소 최대 구할 땐 얘들아 결론적으로 x에서도 극단적인 3이나 7 중에 뽑고 y도 극단적인 2나 5에서 뽑아서 뭔가 만들 때가 최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보면은 곱했을 때 최소는 몇이겠어? 제일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 제일 작지. 그 다음에 최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 내 선생님 몇 개 더 알려줄 거야. 계속 적어놔.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마3부터 마1까지 b는 5부터 9까지 이때 a 곱하기 b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적어보세요. 이때 그럼 서인이 최소는 몇몇 뽑아서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될 것 같아. A에선 마3하고 B는 9를 뽑아야 되겠다. 그치? 자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나 얘를 선택하고 얘나 얘 선택할 거 아니야. 정 헷갈리면 4번 다 계산을 해버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지. 그럼 이렇게 4번 다 계산해버린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왼쪽에 가장 큰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계산할 때 헷갈리면. 뭔지 이해되지? 적어주시고 4번 y분의 x도 간다 그러면 y분의 x는 어떨까? 얘도 헷갈리면 y는 어쨌든 2 아니면 5에서 뽑아낼 거 아니야. x는 3 아니면 7이잖아. 그러면 다 계산해버려. 2분의 3, 2분의 7, 5분의 3, 5분의 7 이렇게 놓고 제일 큰 거 몇? 2분의 7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놔주라는 거지. 별거 아니죠 지금. 자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 마지막 CF 등호는 둘 다 등호 있는 상태면 붙임. 둘 다 등호가 있을 때 붙인다. 등호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가 얘들아 쌤이 여기를 등호로 바꿨어요. 여기도 등호로 바꿨어. 여기 등호로 바꿨어. 자 서인이 여기 등호 붙여야 될까 안 붙여야 될까? 5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어? 몇몇 더한 거였어 여기서 아까? 3하고 2 더했지. 근데 x는 3일 수 있대 없대? 없어. y는 지금은 2일 수가 있지. 근데 그럼 더하면 5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x는 3일 수가 없고 얘는 2일 수 있더라도 그럼 더하면 5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등호 없고 있고 한쪽에 있을 땐 등호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수 이해되지? 12는 어떻게 만들었어 얘들아? 5, 7 더했지. 근데 이때는 x는 7일 수 있고 y도 5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 둘이 합친 건 12일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니까 이럴 등호 붙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알겠지? 자 마이너스 2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3에서 5 뺐지 아까. 등호가 한쪽만 있으니까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라는 거지. 이 5는 7에서 2 뺀 건데 둘 다 등호 있으니까 실제로 얘는 5랑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등호 붙이고.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긴 6은 얘들이 곱한 거니까 등호 없어야 되고 35는 등호 있는 것끼리 했으니까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도 뭐야? 5분의 3이라는 거는 등호 있는 거 없는 거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고 2분의 7은 등호 있는 것끼리 했으니까 붙여야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줘. 자, 지금 방금 배운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또 근데 개념 정리 다 해가지고 와.